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샤워기 필터가 필수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 미국 심지어 휴양지인 다낭까지도 샤워기를 틀면 평소 저희가 알고 있는 물 색깔이 아닐 때가 많죠. 컵에 한가득 물을 받으면 이게 음료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샤워라도 한 번 하고 나면 가렵거나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고 심할 때는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평소 씻고 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다른 나라를 통해 알게 되는 셈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평생 석회물로 씻고 마시며 살아온 프랑스 여성입니다. 대학 생활 중 알게 된 한국 여성에게 느낀 깨끗하고 뽀송한 느낌을 쫓아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샤워를 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22살 만홍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때론 게으르고 무심한 성격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며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선호했죠. 그런 제 인생이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대학을 다니는 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같은 강의실, 같은 카페, 같은 친구들과의 시간은 예측 가능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학과에 교환학생이 몇 명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학생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별로 인상 깊지 않았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면서 자꾸 그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강의실에 있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유진이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향기였어요. 향수를 뿌린 것 같지 않은데도 은은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향 같기도 하고 세제향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갓 말린 빨래 냄새 같기도 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뿌리는 진한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향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캠퍼스에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옷이 깔끔하게 다려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고 정돈되어 있었고 피부는 화장기 없이도 맑고 촉촉해 보였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라져 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신발도 언제나 깨끗했어요. 제가 알던 다른 교환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서 옷에서 냄새가 나거나 샤워를 며칠씩 하지 않아서 머리가 기름져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혹시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고 물었을 때 유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유진의 프랑스어는 문법적으로는 정확했지만 발음이 어색했고 말하는 속도도 느렸어요. 저도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야 했고 때로는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진의 생활 패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고 저녁에도 또 샤워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머리를 매일 감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서 자주 샤워하면 피부와 머리카락이 상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는 왜 매일 2번씩 샤워해? 라고 물었을 때 유진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다들 그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발견했어요. 유진은 항상 작은 파우치를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손소독제, 물티슈, 립밤, 핸드크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닦는 모습이나 틈틈이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녀만의 특별한 습관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유진의 옷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기숙사 방에 놀러 갔을 때 옷들이 모두 종류별로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봤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속옷까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은 항상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깨끗한 옷과 입던 옷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 라고 물었을 때 유진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정리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도 편해진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유진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있었고 그 은은한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만홍, 혹시 여름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올 생각 없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진이 살던 곳, 그녀가 자란 문화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해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고 샤워할 때도 피부가 전혀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편리해서 생활하기 좋아요. 프랑스의 석회질 물 때문에 항상 고생하던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맑은 피부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어쩌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고민해 볼게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유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향기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유진과는 달리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한국에 가면 그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유진이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볼게. 근데 정말 가고 싶을지도? 제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꼭 와요. 재미있을 거예요. 한국의 음식, 문화, 쇼핑,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유진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녀의 성실함,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별한 향기.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방학이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의아해하셨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권을 확인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찾아보면서 설렘은 점점 커졌어요. 먼저 한국으로 간 유진은 제가 서울에 도착하면 머물 수 있는 에어비앤비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한국의 현대적인 아파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만나. 너의 세계를 보여줘. 그녀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홍, 한국에서의 경험이 특별할 거예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물이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 물이 항상 뿌옇고 냄새도 이상했는데 여기는 정말 투명하고 깔끔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런 차이를 느끼다니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예약해준 에어비앤비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에 가는 것이었어요. 12시간 넘는 비행으로 지쳐있던 상태라 샤워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샤워할 때마다 물이 딱딱하고 뿌옇게 나와서 피부가 따갑고 머리카락이 뻣뻣해지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 물은 정말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마치 생수로 샤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부가 당기고 빨갛게 되는데 오히려 촉촉하고 매끄러웠어요.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번의 샤워로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나쁜 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저녁에 숙소로 와서 어때요? 물이 좋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어요? 유진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수돗물로 요리도 하고 그냥 마시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물을 끓이고 필터를 여러 번 거쳐야 겨우 마실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신다니요. 유진이 컵에 수돗물을 받아서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정말 안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찬물로 세수했는데도 피부가 전혀 건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찬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양치할 때도 물맛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나갔을 때 카페에서 물을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신기했어요. 테이블마다 물컵이 놓여 있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물도 돈을 내고 사 마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당연하게 공짜로 제공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요. 첫 번째 주가 지나면서 제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조했던 팔꿈치와 무릎도 부드러워졌고 얼굴 피부도 훨씬 촉촉해졌어요. 머리카락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서 마치 헤어팩을 매일 한 것 같았어요. 물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놀라운 건 물만이 아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혼자 편의점에 가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나다니는 게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새벽 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길거리도 밝고 깨끗했고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일요일에 문명 가게 찾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편의점에서 수돗물로 만든 커피와 차를 파는 게 신기했어요. 당연히 맛있었고요. 와이파이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버스,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카페에서조차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유진과 연락할 수 있었고 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하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배달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할 것 없이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요. 첫 번째로 시켜본 치킨이 정말 맛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포장이었어요. 기름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소스와 피클까지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프랑스 배달 음식은 항상 포장이 엉성해서 흘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탈 수 있었고 환승도 무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구간마다 따로 티켓을 사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간편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정시에 와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청결 의식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거의 못 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쓰레기통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수준도 정말 놀라웠어요. 항상 깨끗하고 화장지도 충분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잘 작동했습니다. 프랑스 공중화장실은 정말 더러워서 이용하기 꺼려졌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집보다 깨끗한 곳도 많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생활 전반의 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편리함, 안전함, 청결함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제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2번씩 샤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외출할 때마다 깔끔하게 옷을 챙겨 입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물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제 생활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유진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의 힘이에요. 한국의 물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정말 좋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유진의 은은한 향기와 맑은 피부의 비밀은 바로 이 물에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스킨케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알던 모든 기준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편리함, 안전함, 청결함.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 한 방울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유진은 제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만홍, 오늘은 진짜 한국 여자들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K-팝 음악. 그 속에서 유진은 저를 올리브영이라는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 향기의 향연에 압도되었어요. 달콤하고 상쾌한 여러 향이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 진열된 수많은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로 활기찼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여성들의 비밀 병기야.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드러그스토어는 프랑스에도 있지만 이곳의 규모와 다양성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마치 박물관 가이드처럼 저를 코너마다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클렌저 섹션이었어요. 한국 스킨케어의 시작은 완벽한 클렌징이에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데 먼저 오일로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녹이고 그 다음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씻는 거예요. 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오일, 밤, 젤, 폼 등 다양한 형태의 클렌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손등에 테스트해봤는데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다음은 토너 섹션이었습니다. 유진은 한국의 토너가 서양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어요. 한국 토너는 피부결을 정돈하면서도 수분을 공급해요. 자극적이지 않고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 많죠. 그 다음으로 본 에센스와 세럼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제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진정, 피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스킨케어가 일반적이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스킨케어는 그냥 루틴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의식 같은 거예요. 매일 시간을 들여 자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프랑스에서 저는 스킨케어를 그저 필요할 때만 하는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설명을 들으니 그것이 단순한 미용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스크팩 코너에서 유진은 제게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마스크팩을 해요. 특히 중요한 날 전에는 꼭 하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효과가 있어?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에스테틱 같은 거예요. 15분만 투자해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디케어 섹션으로 이동하면서 유진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바디 미스트였어요. 유진은 이것이 그녀의 은은한 향기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샤워 후에 뿌리면 하루 종일 좋은 향이 나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게 좋아요. 저는 테스터를 뿌려보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 향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유진에게서 맡았던 그 은은한 향기. 마치 수수께끼를 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다. 나도 사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유진은 기뻐하며 저를 도와 몇 가지 제품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 그리고 바디 미스트까지. 처음으로 저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면서 유진은 한 가지 더 조언해 주었습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하는 게 비결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유진이 알려준 대로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해봤어요. 이중 세안부터 시작해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미스트를 뿌리니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마치 작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피부가 더욱 생기 있게 변해 있었어요. 물론 하루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리는 없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마음가짐의 변화였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유진이 알려준 스킨케어 루틴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시간이 저만의 여유로운 순간으로 변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차분히 제품을 바르는 동안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진은 제게 또 다른 한국의 뷰티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찜질방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유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목욕탕이자 휴식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커다란 목욕탕, 다양한 온도의 사우나, 그리고 휴식 공간까지.
유진을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뒤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세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신은 각질 제거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문가가 특별한 수건으로 온몸의 각질을 제거해주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유진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경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세신 후에는 피부가 새 것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워졌어요. 마치 몸 전체가 새롭게 태어난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후 유진은 웃으며 물었어요. 어때요?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가 좋은지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문화가 있다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스스로도 변화를 느꼈어요. 피부는 더 맑고 건강해졌고 머릿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찜질방에 가는 루틴이 생기면서 저는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졌습니다. 유진은 제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만홍, 정말 달라졌어요. 피부만이 아니라 분위기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모든 것 덕분이야.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특별한 향기를 가졌는지 알 것 같아. 한국에서의 일상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심하고 게으르게 자신을 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물이 나쁘다는 핑계로 샤워도 미루고 스킨케어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대충 입고 머리도 간단히 묶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토너와 에센스를 꼼꼼히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옷도 더 신경 써서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바디 미스트를 뿌려 은은한 향기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을 넘어서 저의 자존감과 일상의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스킨케어 루틴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며 더 체계적이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영역에도 확장되어 식습관도 개선되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유진은 제게 물었습니다. 만홍, 이제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기분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그 석회질 물로 씻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돌아가기 싫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물과 공기가 좋긴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계속 이런 루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품들을 많이 사가세요. 그녀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프랑스의 환경에서도 이런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올리브영에 다시 들러 많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 바디 미스트까지. 마치 한국의 일부를 가져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품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유진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홍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줘서 나도 기뻐요. 언제든 다시 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다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죠. 물 한 방울의 차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K-뷰티의 철학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습관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2달간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가방 안에는 올리브영에서 산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떠나기 싫었지만 학업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리옹에 도착했을 때 친숙한 도시의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카페에서 풍겨오는 에스프레소 향.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 내가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욕실로 향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희뿌연 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맑고 투명한 물에 익숙해진 후라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손에 묻은 물을 보니 석회질 때문에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런 물로 샤워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용기를 내어 샤워를 했지만 예상대로 피부는 즉시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은 뻣뻣해졌습니다. 서둘러 한국에서 가져온 제품들을 사용했어요.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꼼꼼히 발랐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느꼈던 촉촉함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만홍, 너 정말 달라 보인다.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적이 없어.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물 덕분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물? 물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네,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고 부드러웠어요. 필터 없이도 마실 수 있을 정도였죠. 샤워만 해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돌았어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 돌아가자 모두가 제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특히 피부와 머릿결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너 뭐 했어? 비결이 뭐야?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물이랑 K뷰티를 경험했을 뿐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의 환경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지는 느낌. 마실 때마다 필터를 거쳐야 하는 물, 그리고 밤에 혼자 다닐 때의 불안감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함과 안전함이 그리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가져온 한국 제품들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옹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지만 배송비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학업을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물 하나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고 가겠다고 아버지가 의아해하셨습니다. 물뿐만이 아니에요. 안전함, 편리함, 청결함. 모든 것이 달랐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2달 동안 경험해봤고 적응할 자신이 있어요. 게다가 유진이 도와줄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진에게 배웠던 기초적인 표현들을 넘어서 진지하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귀를 트였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이 아닌 정식 유학생으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장학금 정보도 수집하고 비자 요건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만홍, 내가 한번 한국에 가봐도 될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요? 그럼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몇 주 후 저와 어머니는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유진이 추천해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놀라워하셨어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리고 버스도 정말 편안하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욕실로 향하셨어요. 내가 말한 그 물을 경험해봐야겠다. 잠시 후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만홍, 내 말이 맞았어. 물이 정말 달라.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올리브영에 갔습니다. K뷰티의 세계를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다양한 제품들을 신기해하셨고 몇 가지 구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찜질방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셨어요.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후 세신을 경험하셨어요. 세신을 마치고 나오신 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찜질방에서 나와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돼. 다시는 내 선택을 의심하지 않을게.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한강공원, 경복궁, 남산타워. 매일 새로운 곳을 방문하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홍,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결정을 이제 완전히 이해해. 사실
나도 여기 좀 더 있고 싶을 정도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모았어요. 유진과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유진이 도와준 덕분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비록 좁았지만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맑은 물로 샤워하고 꼼꼼히 스킨케어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주말에는 찜질방에 가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올리브영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귀화 준비도 하고 있어요. 회사 취직도 했는데 비자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서 이제 그냥 한국 국민이 되려고요. 가끔 프랑스가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의 차이 때문에 선택한 결정에 주변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이제 명예 한국인으로서 외국 나가보면 한국 위생만큼 좋은 곳 찾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